번째 발표는 마켓플레이스, 클라우드의 종결판이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디지포머사스랩 이형수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발표 준비는 돼 있고요. 여러분은 궁금하신 점 조금 전처럼 이벤터스를 통해서 바로바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스 전도사, 시니어 스타트업 디지포머사스랩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이렇게 뜻있고 깊은 좋은 행사를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요. 너무 많은 기대와 또 이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발전을 위해서 자그마한 힘을 또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대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 대부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0여 년간을 이 사스 그리고 파스와 관련된 일을 했고, 현재 제가 아까 시니어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대한민국 최초의 사스 마켓플레이스 사스랩을 해보고 싶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스와 파스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사스 마켓플레이스, 즉 클라우드의 최종판, 종결판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스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마켓플레이스는 사스와 마켓플레이스의 이제 합성어이죠. 사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담당하는 이아스, 그리고 중간에 미들웨어의 영역인 플랫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영역인 사스, 즉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그냥 시장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마켓플레이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2C에서의 플랫폼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일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대부분의 물건들, 또 서비스들은 이미 여러분 손 안에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플랫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죠. 이 사스는 개인들이 쓰시는 사스도 있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스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익숙하게 전문적으로 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서비스, 집에서 쓰고 있는 정수기를 빌려 쓰는 것 같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빌려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스 솔루션은 전 세계에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탄생을 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90%가 바로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대략 추산하기로 한 8만 개 정도의 사스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제가 한국 최초로 사스들을 모아놓은 온라인 플랫폼 사스랩을 잠깐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이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솔루션들을 탑재를 하지 못했지만, 현재 56개의 글로벌 그리고 국내의 스타트업들이 만든 솔루션들을 저희가 같이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자동차를 만들던 모습이죠. 이때는 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없던 괴물이 세상에 탄생을 한 거죠. 소리를 내면서 길을 굴러가는데 사람들이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 철덩어리가 굴러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놀라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1970년대 대량 생산의 시대, 즉 산업화 시대의 이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모든 이 제품들은 자동화하고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고민하면서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해왔죠. 바로 식스시그마 같은 이런 혁신 활동들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기업들은
소위 얘기하는 ERP라고 하는 시스템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지금의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잘 만드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고객들의 경험 그리고 고객들과 같이 소통하고 고객들의 만족을 꾸준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고객 경험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자동차에 시동을 건다든지 자동차의 문을 연다든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주행 자율 자동차, 그 자동차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어지면서 사람은 차 안에서 운전을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이 시대가 지금의 디지털 시대이죠. 이 디지털 시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안에 기업의 업무는 물론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나 빨리 변한다라는 의미도 바로 이 디지털 세상의 특징이죠. 눈 뜨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고 눈 뜨면 새로운 것이 탄생했고 눈 뜨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가 탄생을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는 불과 20년 전에 상용화가 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 즉 SaaS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년 만에 클라우드 업계는 어마어마한 발전 즉 자동차 업계는 100년이 걸렸던 그 발전이 클라우드 업계는 20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8만 개의 전 세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친구들이 소프트웨어를 구독형으로 고객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우리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평가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기업에 맞는 게 과연 어떤 SaaS 솔루션일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 노력 그리고 내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태까지 대부분 IT 시스템은 구축형으로 개발을 하고 오랜 기간,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오던 그런 형태의 구축형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더욱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어렵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5년간 이 SaaS 시장도 국내에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자, 왜 이 SaaS 시장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기업들의 경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누가 우리의 경쟁사인지 정말 어려워지는 세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글로벌의 유명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존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뛰어넘어서 전 세계 최고의 또 최대의 기업들이 되고 있는 이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기업들, 우리 제조업, 우리 유통업, 이 많은 기업들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경쟁사가 누군지를 알고 계시는지 저는 한번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세상은 하이브리드화되어 있고 전통적인 회사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내가 1등이야, 네가 1등이야 하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는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회사들이 태어나고 탄생해서 그 회사들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 기업 환경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회사가 왜 모바일 앱을 만들어야 될까?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만 잘 만들면 되는데 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까? 바로 이 디지털 세상이 만든 최고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죠. 자, 이러한 고민거리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K사의 그 은행이 IPO를 하면서 며칠 만에 시장 시가총액 1위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기존 전통적으로 수십 년간 비즈니스를 해왔던 은행들이 왜 후발주자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고 그들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과 어떤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고자 하는 것인지
고객에 어떤 경험을 주고자 하는지를 이 디지털 기술들을 통해서 주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켓플레이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앞서 발표하신 분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는 글로벌의 모든 회사들은 자체적인 마켓플레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네들이 마켓플레이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이 회사의 기업의 경쟁력이고 이 고객들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쓰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솔루션들을 공급해주고 더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서 그 고객들이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로 이탈을 방지하게 하겠다라는 바로 그런 마케팅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마켓플레이스가 없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는 아주 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더 재밌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들이죠. 통신사들이 소프트웨어, 또 데브옵스 이런 기술들, AI 이런 것들을 자사가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시대가 벌어졌습니다. 왜 통신사들은 뜬금없이 이런 서비스형 어플리케이션들, 서비스형 기술들을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장터를 열었을까요? 기존의 통신사업자는 이제 인구의 포화 그리고 기술의 포화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업이 더 성장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특히 B2C 일반 커머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이미 성장의 속도가 멈췄고 이네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업 시장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에서 탄생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통신사들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보다폰,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AT&T 이런 회사들도 자체의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이 기업 고객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이 많은 회사들도 아마 이런 쪽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불행하게도 제가 한국의 케이스를 발견할 수 없어서 글로벌한 두 개의 성공적인 마켓플레이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A사, 한국에도 이제 상당히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A사가 가지고 있는 마켓플레이스는 규모로는 전 세계 최고의 규모입니다. 1,400개의 협력사들, 즉 솔루션 프로바이더들과 4,800개의 소프트웨어들을 이 A사의 마켓플레이스에 얹어져 있습니다. A사의 기존 고객인 23만 개의 기업 고객들은 여기서 IT를 쇼핑하는 시대가 벌어졌고 총 18개 전 세계의 지역에서 39개의 대표적인 카테고리로 소프트웨어를 분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되게 재밌는 메시지가 있어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모여져 있으면은 고객들은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격 구조, SLA 이런 모든 것들이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더 편안하게 고객들이 쇼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즉 기존의 A사의 고객들이 여기만 들어오면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가져다 쓰면서 A사의 매출은 확산시키고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같이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층을 넓혀라. 즉 한 번 사스를 구매한 고객들은 이제 사스를 찾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와서 쉽게 다음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에서 몇 개의 솔루션들을 검토해보고 바로 계약을 진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좋게 만들어서 그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우리 마켓플레이스, 우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언제든지 즐거움을 갖고 IT를 쇼핑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A사의 두 번째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개선하자.
이 얘기는 A사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이 회사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네들이 마케팅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얼마만큼 세이브할 수 있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케이스는 S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아주 유명한 CRM SFA 회사이죠. 15년 동안 SaaS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00개 이상의 솔루션들이 얹어져 있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소프트웨어적인 노하우, 인더스트리 노하우를 가진 회사들이 그 솔루션을 변환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만든 것이고 여기서는 해마다 연 매출 10조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마켓플레이스는 결국 수요 기업 그리고 공급 기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죠. 고객사는 얼마나 쉽게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고 얼마나 쉽게 어댑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솔루션 파트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과 영업의 노력 없이 이 안에서 자신들의 좋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마켓플레이스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에 이런 훌륭한 마켓플레이스가 하나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사스랩이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시작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매스컴들이 사스의 전성시대, B2B 사스 시장이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마켓플레이스에는 결국 고객들이 끊임없이 편하게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디지털 혁신 과제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를 전달해 주는 그 노력 그리고 공급자들은 좋은 제품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노력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은 이 마켓플레이스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 사스 회사 기존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온프라미스형 회사가 자신들의 경험을 사스로 전달하고 있고 저는 지금 그런 분들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존 솔루션 업체가 고민하는 역할을 사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스 시대가 벌어지면서 고객사의 구매 담당자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IT 담당자가 모든 IT 관련된 걸 구매를 했다면 지금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의 목적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빠른 본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스들을 도입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IT 회사들, 우리의 솔루션을 만들었던 회사들은 IT 담당자 외에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네들하고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클라우드 사스가 되면서 마스터 서비스 어그리먼트, SLA 뭐 이런 서비스에 대한 책임도 줘야 되고 고객 지원하는 체계도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스타트업들이 다 지금 알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고객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고 고객들은 너무나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C레벨은 생존의 게임 때문에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고객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조직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업부서는 지금 우리가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우위에 서기 위해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결국 마켓플레이스 회사가 이런 컨설팅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고객의 업종, 고객의 업무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클라우드의 바람은 이제 최고조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클라우드라는 한국 시장에 12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 4년간이 가장 뜨거운 시기이고 최근 1, 2년간은 더 뜨거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진행하고 그리고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안정적인 이 시장을 확산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그리고 뭐 관련된 많은 유관기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스 마켓플레이스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클라우드의 완결판 사스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얘기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 중간쯤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외국 사례를 보자면 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마 내년 이르면요, 늦더라도 2년 정도 후에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자랑스럽게 외국에 소개할 수 있을 만큼 멋지게 마켓플레이스가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저 이상으로 정말 관심을 갖고 들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질문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 가지의 질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발표 주신 우리 대표님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영수 대표님 어떤 질문이 좀 답변하기에 가장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함께 같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보안, 비용 부담, 데이터 이전. 이 부담감이 있죠. 당연합니다. 기업의 도입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좋은지 몰라서가 아니라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입을 좀 활발하게 진행하려면 이런 부담을 좀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기업만의 노력으로 어렵겠죠. 하지만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어떤 게 있을지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이 사실 보안 걱정들이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단일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투자보다 이런 사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투자하는 보안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회사는 바로 그날 간판을 내려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사스 회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실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보안 걱정은 예전의 걱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IT는 구축형입니다. 특히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육성 정책이라고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레벨이 아니고 인프라 레벨, 즉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서버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는 정도의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앞서 발표자가 발표한 것처럼 미국의 경우 CIA, 국방성과 같은 회사도 민간 클라우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혁신성을 높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죠. 대한민국 정부, 관공서, 공공기관 이제는 우리 기업들, 우리 스타트업들이 만든 좋은 이 노하우가 녹여져 있는 사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기관의 입찰을 담당하는 나라장터라는 데 들어가서 사스 솔루션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대한민국에 더 많은 훌륭한 사스 업체들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6개월, 12개월이 걸려서 구축했다면 이제는 1개월, 2개월 만에 우리가 최소한의 커스터마이징으로 쓸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찾아서 온타임, 즉 내가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이 사스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스 시장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꼴찌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소프트웨어의 이 수만 개의 기업들은 아직도 몸을 파는 그런 바디샵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지식과 상품을 파는 사스 이 세계로 정부, 민간 모두 다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보고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려면 사스 시장의 전문 인력들이 그야말로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확실하게 좀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컨퍼런스가 열리는 이유가 바로 인식 전환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해서요. 우리 사스 시장의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이 모든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인식, 특히 우리 클라우드 시장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 거기에 다양한 많은 것들의 밸런스를 맞춰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모두가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